들어 처음으로 울산에서 수족구병 치료를 받던 여자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4년 만에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하며 2차 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 울산 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달성했던 수출 1,000억 달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화강역 인근 도로가 밤만 되면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보행하는 데서 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위험천만한 심야 불법 주차 실태를 고발합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은 친환경 국제산업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와 비전을 점검합니다.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44년 만에 세단장한 공업탑이 고소한 지 1년 만에 녹물이 흘러 울산시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5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서동욱 의장을 티프렛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수족구병에 걸린 여자아이가 울산에서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올 들어 처음으로 울산에서 31개월 된 여자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려 숨졌습니다. 이 아이는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울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15시간 만에 뇌수막염 등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뇌염이 오면서 이제 심부전이 같이 동반되고 그것 때문에 폐가 이제 망가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아이의 가건물에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입원했던 병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어린이집에 추가 환자가 없어 다른 경로로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환자가 그 애뿐이었거든요. 보육시설에 안 된 거는 지금 확인하고 왔고요. 수족구병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만 뇌염이나 뇌수막염으로 발전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 저희 아기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좀 많이 불안하고.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병은 미열과 함께 입안과 손발에 쌀알 크기의 물집이 생기는 병으로 배설물이나 침, 가래 등으로 전염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외출을 한 다음에는 돌아와서 손발을 잘 씻는다든지 하는. 보건당국은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감염되면 최소 일주일 동안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4년 만에 오늘 파업을 벌였습니다. 회사 측은 차량 4,300대를 생산하지 못해 88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원 수만 4만 5천 명이 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결국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과 이번 파업의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의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간조가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공장 라인은 일제히 멈춰섰고 야간조는 내일 새벽 2시부터 4시간 파업에 동참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회사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 행위를 결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파업으로 차량 4,300대를 생산하지 못해 88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의 정치 파업 일정에 맞춰 무리한 파업을 벌인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의 이번 노조 파업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번 파업에는 부품업체 등 금속노조 산하 울산 지역 10개 사업장도 동참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금속노조는 사용자 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0일 다시 2차 부분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해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울산은 여세를 몰아서 올해 목표를 1,063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1,000억 달러 달성도 힘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자동차 선적 작업이 한창인 현대자동차 선적부도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상반기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64만 7천 대를 해외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2%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 증가세도 최근 들어 둔화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 업종은 지난해보다 수출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동차만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을 뿐 석유화학 3.6%, 선박 수출은 48.3%나 줄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누계 수출은 지난해보다 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출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1,063억 달러. 하지만 울산 지역 수출 기업의 3분기 전망 지수도 기준치 100에 못 미치는 92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수출 1,000억 달러 달성도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초에 전망했던 부분을 좀 달성하기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1,015억 달러인데 금년에는 지금 1,000억 달러도 지금 넘을지 상당히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울산의 1,000억 달러 수출 금자탑이 1년도 채 안 돼 위협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생만입니다. 어젯밤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 밤만 되면 버스와 트럭 같은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이처럼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낮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실제 사고도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화강역 진입로가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진입로 입구 2차선 가운데 한 차선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지난 5월엔 이곳을 들어오던 차량이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도로 바닥엔 주차 금지 견인 지역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론 시내버스들이 줄지어 주차해 있습니다. 끝부분에 그 횡단보도도 있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사고도 나고 좀 위험합니다. 기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안에가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차고지가 지금 다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차 대일 데가 없어요. 지금. 울산의 시내버스는 900대에 육박하지만 차고지 주차 면수는 공영과 사설을 합쳐 700면에 불과해 200대 가까이는 될 곳조차 없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공영차고지는 2015년에나 확충됩니다. 태화강역 옆 삼산 지하차도 이곳은 화물 차량들이 문제입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노란선 안으로 수십 대의 대형 트럭들이 늘어섰습니다. 역시 주차장 부족이 이유입니다. 시내 쪽에는 이 큰 차가 댈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쪽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집이 시내니까. 이곳은 밤에도 많은 공단 근로자들이 교대 근무를 위해 오가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좌우 차량으로 지금은 이제 좌측에만 돼 있지만은 시간 늦을 경우에 또 차댈 데가 없으면 또 우측에도 차려도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차도 자체가 좁아지고 아무래도 위험이. 밤이면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태화강역 주변이 불법 주차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UBC 울산방송이 마련한 광역시 승격 15주년 연속 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친환경 국제도시로 가기 위한 울산시의 과제와 비전을 알아봤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교육은 광역시 승격 이후 성장이 가장 더딘 분야입니다. 대기업의 장학제도로 대학 진학률은 전국 1위지만 수능 상위권 비율은 전국 최저. 교육 때문에 이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병원 문제랑 우리 아이들 학원 문제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아무래도 학군 문제가 있으니까 해운대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경제 분야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너무 높은 제조업 비중과 다른 시도의 3배가 넘는 수출 의존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면 삶의 질은 점차 개선돼 전국 최저 수준이던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이제 7대 도시 중 단연 최고입니다. 광역시 승격 당시 8개 뿐이던 공공체육시설도 무려 30배 넘게 늘었습니다. 산업도시의 약점인 환경 문제를 보완한 울산시는 이제 친환경 국제산업도시라는 비전을 위해 시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런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에 걸맞게 환경이나 문화 복지를 향상시켜서 그야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활력이 넘치는 복지도시 울산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병무청 등 광역 인프라를 보강하고 뒤처진 의료와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광역시 승격 15년 만에 최고의 산업도시로 성장한 울산. 이제 친환경 국제산업도시를 향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임에 사선의 정갑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의 정갑인 의원과 비박계의 정의화, 정병국 의원 등 4선급 이상 5명의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원내대표는 비박계에서 정책위 의장은 친박계가 맞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당 안팎의 정치적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임 울산지검장에 강경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제주 출신인 강경필 지검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오는 18일자이며 조영건 울산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삼선의 서동욱 의원이 제5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서동욱 의장을 김혜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6일 제5대 울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신임 의장이 선출됐는데요. 새누리당 서동욱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울산 시민들을 대변할 후반기 의장에 선출이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울산과 시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동료 여운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50살인 서 의장은 지난 2002년 제3대 시의원을 시작으로 4대 때는 교육사회위원장을, 5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한 남구 출신의 3선 시의원입니다. 울산 토박이로 학창시절엔 학생회장을,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JC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네, 3선을 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특별히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정치인이 되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늘 품어왔었습니다. 서 의장은 원구성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의 한바탕 진통을 겪은 만큼 현장과 상임위원회, 시민을 중심으로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을 이해하고 시민을 이해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 배려와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라는 점과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서 의장이 어떤 시의회를 만들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피플앤뉴스 김혜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울주군 신청사 건립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울주군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그린벨트로 선정한 이유와 선정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끝내 불허할 경우 울주군 신청사 선정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립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정부 예산 확보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산업기술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쯤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분원은 남구 테크노 산단에 477억 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지역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44년 만에 세단장한 공업탑이 보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녹물이 흘러 울산시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지구본을 떠받치고 있는 탑신 윗부분의 쇠재질이 부식된 것으로 보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보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7억 6천만 원을 들여 작가 A씨에게 공업탑과 청동군상 등의 제작을 맡겼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북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군은 담배를 피고 지각이 잦다며 야단을 친 영어 전담 교사 B씨를 수업 시간에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은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교사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A군에게 출석 정지와 전학 조치를 내렸고 A군은 자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화물차량 연소의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연대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현장 주변과 용의 차량에서 수거한 장갑과 신호통 등을 국과수에 의뢰해 최근 감식 결과를 넘겨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화물연대 부산 지부장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주전 해수욕장 주변 펜션을 돌며 금품을 훔친 52살 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일 아침 베란다 문이 열린 동구 주전동의 펜션에 침입해 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2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경찰이 CCTV를 토대로 만든 전단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맹호 시장은 오늘 16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회화댐 상류 인공습지를 찾아 상수원 보호구역인 만큼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시설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대공원 장미계곡과 어린이 동물농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승격 15주년을 기념해 울산 싱어즈 소사이어티가 이 시간 현재 현대예술관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두 차례 공연되는 이번 오페라에는 울산대 김방술 교수와 이태리 국립음악원 출신 이병삼 씨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화재와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사고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 등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남부소방서 옥동 119 구급대는 오늘 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이번 교육은 기도폐쇄 환자와 영유아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 방법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실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지방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성경 캐스터, 내일부터는 많은 비가 온다고요? 네, 지금 내리는 비는 곧 그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맛비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까지 50에서 많게는 12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한낮 기온도 평년을 밑돌 전망입니다. 내일은 24도, 모레는 25도 선에 머물러서 오늘보다 4,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춘천과 강릉은 아침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도 오후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은 23도에 머물러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영남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이고요. 한낮 기온 24도에서 26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많이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로 특히 오후에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휴일을 지나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에어컨, TV, 냉장고 결산 특가. 카드 최고 24개월 무이자 혜택. 혼수 이사 고객께 최고 120만 원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바다에서 소금이나 생선이 아닌 에너지를 찾아낸 건 이노베이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찾아낸 건 SK이노베이션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최다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하고 본사를 지방에 두고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 가까이 되는 기업.
현대중공업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비싸도 햅쌀밥이 좋듯이 고추장도 햅쌀고추장이 더 좋지 않을까요? 순창궁처럼요. 밥상의 노직 햅쌀. 순창궁으로 바꾸세요. 순창궁 햅쌀고추장. 아기가 카레를 잘 먹네요. 카레 여왕이거든요. 매운맛 조절되죠? 우리 쌀이라 안심되죠. 애 키우는 엄만 공부해야 돼요. 더 좋은 게 자꾸 나오니까. 카레 여왕 정정원. 왜 또 이래? 도시에서 터지는데 여행 가면 왜 이래? 네가만 그런 거야. 고속도로 터지는데 운명 가면 속 터져. 유플러스는 빵빵 터져. 모든 운명까지 터지는 유일한 LTE. LTE는 유플러스가 진리. 이 크기에 이 가격에 얼음까지. 뿌디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가격에 얼음까지 감사합니다. 옛날 정수기 자리에 쏙. 이과수 얼음 정수기 뿌띠.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Sonata, the brilliant.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바다에서 소금이나 생선이 아닌 에너지를 찾아낸 건 이노베이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찾아낸 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건강밥상 여행 메밀싹 건강밥상.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밀.